예, 반갑습니다. 조상욱입니다. 2021년 1월 IT 담쟁이 연대 아담년 37차 월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년 7개월 차입니다. 지금 이번이. 이제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월간 포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포럼을 다시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고대 로마에서 행하던 토의 방식의 하나로 사회자의 지도 아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연설을 한 다음 공중이 질문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그때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기본적인 취지하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모임을 생각해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난 이제 5월부터 한 8회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포럼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원웨이 방식의 발표죠. 그래서 사실은 포럼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월간 포럼을 여전히 이제 원웨이지만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돌아가면서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오늘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아담년에 참여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사업영역이 디지털 혁신에 대해 다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단 지성을 모아서 이게 다른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포럼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또 오늘의 주제인 성공적 디지털 전환 실행을 위한 제언이죠. 각자의 경험, 각자의 전문 분야에 기반해서 하는 건데, 주제로 정하게 된 것은 제가 싱크탱크인 여시제 토론 모임에서 책을 펴내는데 이제 참여하면서였습니다. 평소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한번 정리하려고 워드를 꺼내가지고 손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보다는 더 좋은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의 제가 이제 실질적인, 그 다음에 실제적인 현실에 기반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도출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하고 디지털 전환이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실행되기 시작했던 2015년 이후 5년간을 대상으로 제조는 스마트 팩토리, 금융은 디지털 혁신, 유통의 이커머스, 통신의 디지털 혁신, 물류의 스마트화, 공공의 스마트화, 클라우드 도입, 그 다음에 사스 도입, AI 솔루션 개발 등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의 실제 경험을 리뷰해보고 이에 기반해서 저는 이제 조선시대 실용주의 실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거기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실제 경험을 리뷰해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서 제안하는 방식을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좀 괴롭혔는데, 아담에 참여하고 있는 컨설턴트 및 IT 솔루션 회사의 경영자 분들에게 각자가 경험한 이제 각자 또 회사 또는 주제에 대해서 사례 조사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가 2015년 이후 한 5년여의 현재까지 디지털 혁신의 추진 경과와 현황, 또는 회사일 수도 있고 자기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회사 또는 그 분야에서 성공적인 부분과 덜 성공적인 부분, 이렇게 물어보고, 세 번째가 이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회사들의 경험과 지침을 공유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15분의 응답을 받았고, 제가 책의 한 챕터로 제가 글을 쓴 거는 이제 공유를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의 기초에서 사실은 크게 구성 요소인 비전, 엔드 투 엔드 익스피리언스, 디지털 운영, 디지털 전문 조직, 디지털 플랫폼,
이런 각 그 영역별로 랩핑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 찢어 밟을 수는 없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되게 이렇게 묶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뿐만 아니고 각자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각자가 그 생각을 나누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이번에 그걸 정리해 보면서 시사점을 많이 얻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충분하진 않지만 포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 순서는 나눠드린 대로고요. 처음에 시작은 인사이트 컨설팅의 김원 상무님이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김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컨설팅 김원입니다. 제가 철강 제조 쪽에 제일 처음을 맡게 됐는데 아마 제조 스플라이 체인상의 제일 앞부분에 철강이 있어서 제가 맡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철강 회사 중심으로 주진 경감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원래 2000년대 초부터 PI 추진전 프로세스나 시스템 기반 혁신의 선두주자로 있었고 공장 신정설로 인한 설비 자동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이후에 실제 철강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목표로 스마트타이제이션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이라는 어떤 전략적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제 전략 방향으로는 비즈 전문성과 ICT 신기술 융합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한다. 두 번째는 이제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서 도메인 노하우를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런 방향 하에서 2016년 이후에 그 제철소 내에 스마트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이 되는 코스트 프레임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8년 이후에는 실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반이 되는 제조 쪽에서 근간인 제조 시스템인 MES를 스마트화하는 어떤 과제를 추진해서 작년 10월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반의 어떤 과정을 인정받아서 2018년쯤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스마트 팩토리의 모범사례인 등대 공장에 이 회사를 선정한 어떤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추진하면서 성공적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성공적 부분은 우선은 빅데이터 추진이나 제출소, 스마트 등 다양한 디지털 혁신 노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아주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행 초기부터 이제 핵심 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을 많이 좀 확보한 상태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내외부에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요. 또한 앞서도 말씀드린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 진화 가능한 독자적 표대가 마련됐던 측면이 관련 부분이 볼 수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이제 MES를 스마트화함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이 스마트 과제들이 사일로해서 한 공정에서만 추진되기 마련인데 이것을 상하 좌우 간 연계하고 성과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성공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많은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지금 1000분의 1초 단위 밀리세컨드 단위로 발생되는 설비의 데이터를 워낙 방대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로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 중심의 어떤 디지털 혁신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이제 마케팅이나 재무나 이런 사무 영역으로 확대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얘기된 RPA나 이런 부분들 접목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디지털 혁신은 롱저니 과정이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빅픽처를 마련해 정책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한 10년 이상의
이제 스마트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냉탕,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장치 산업, 프로세스 산업의 어떤 특징이라도 볼 수 있는데, 스마트화를 함에 있어서 시스템 간 동적, MES, ERP, MES, PLC의 연결, 그리고 행적, 그러니까 이제 업무 간 연결이 핵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PI 등의 어떤 혁신에서 이것이 중요한 가치였지만, 스마트 팩토리 추진에 있어서도 엔드 투 엔드 관점에서 업무를 보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실제 밸류 크리에이션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마치 기술만 적용하면 데이터만 모으면 자동적으로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니즈를 기반으로 성과 창출할 케이스를 분명히 하고 그 도구로서의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관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기술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나 업무 원칙 전반에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직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합의가 없으면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실제 예측 모델을 만들고 당초에 목표했던 정확도가 나와도 예측 정확도가 나와도 실제 현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제한적으로 참고위원만 썼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환입니다. 제가 아직 조금 이동 중이어서 조금 소리 괜찮으십니까, 교수님? 뭐 현장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리어. 네. 예, 예. 순서 감안해서 이제 조금 후에 도착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기 메타에서 박기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중공업 기업 사례이고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지금 디지털 혁신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기도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와 비슷하게 한 2015년 중반부터 그 디지털 혁신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전 영역에 대한 한 6대 영역의 영역을 설정을 하고 그 6대 영역에서 해당되는 과제들을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반 제조업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은 되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업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추진 속도와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영역인데요. 설계 영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그 재료 데이터의 버금가는 설계 데이터의 변화와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디지털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영역이다 보니 실제로는 디지털화의 혁신 과제나 내용들이 좀 특별한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뭐 3D 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미 추진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AI를 통해서 설계 데이터들을 검증한다든가 설계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별도의 그 AI 에이전시를 만들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 부분인데 제조 부분은 앞서 나왔던 말씀과 같이 상당히 그 적용되어질 수 있는 공정들에 대해서 무인화 공장들이 상당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업의 특성상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자동화하기 어려운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사람이 투입되고 있는 공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의 진척이라든가 관련된 비저빌리티를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제 지원 공정이나 주변에 자동화할 수 있는 공정들을 최대한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그런 그 중장기적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이 회사에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뭐 많은 인력들과 사람이 투입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 관리라든가 사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나름 잘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모든 회사들이 RPA를 도입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3, 4년 동안 그 신입사원이나 신규 인력들이 유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 부서에서 여러 그 손이 딸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 RPA를 확산하는 일종의 포실리테이터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의 신입사원 분들을 주니어들을 대상으로 RPA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착용시켜서 그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그 일종의 여러 신입사원들이 할 수 있는 좀 단속 반복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서 실제로 그 내용이나 기술들을 보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디지털 혁신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에 대해서 실제로 현업 쪽에서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 이끌어낸 부분이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모든 과제, 뭐 디지털 과제를 포함해서 모든 과제들이 그 밸류 포커스를 하는 부분이 당연히 맞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요. 이 주객이 전도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밸류를 지향을 해야 되나 밸류 자체에 매몰되는 사항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밸류를 가치를 측정하고 밸류를 계산해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실제로 그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여러 밸류들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시기도 놓칠 수 있는 물을 범할 수 있고 결국은 산출제에서 나오는 밸류들에 대한 챌린지 때문에 그 향후 넥스트 무브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면서 조금 염두에 두고 추진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제 디지털 혁신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약자, 이제 DT라는 표현으로 2017년부터 좀 본격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18년을 디지털 혁신 1기로 우리는 명명을 하고 또 19년부터는 2기로 또 재출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시절에는 그 DT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 그 다음에 방향성, 그다음 이제 시범 과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라이트하우스 과제들을 선별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디지털 혁신의 어떤 비전은 새로운 고객 가치,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생태계 이 세 가지를 이제 비전으로 놓고 그 우리 그 사업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뭐 스마트십이라던가 그 뭐 버추얼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그 비저닝한 과제들로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그 이제 시범 과제로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시범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그 시범 과제가 그 어떤 전반적인 그 뭔가 DT를 추진하게 하는 전반적인 공감대라기보다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하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대부분 그 이런 시범 과제들이 현업에 있어서는 좀 공감대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시범 과제가 과연 어떻게 미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냐, 아니면 저변으로 어떻게 확대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여러 가지 그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디지털 DT 추진 2기를 이제 출범을 하면서 1기에서 좀 있었던 어떤 한계점, 즉 그 현업의 공감대 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하는 조직이 나홀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자. 그리고 이 실질적이고 좀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파인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미래에 대한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좀 스케일업 할 거냐, 이런 로드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게 이제 2기 초반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를 이제 DT를 기반하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다면은 이제 2기는 또 확산기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3기 뭐 도약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좀 로드맵을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기에 들어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저희는 이제 퓨처 오브 10야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래의 조선소가 어떻게 미래의 모습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선소 세 군데가 같이 모여서 임원들이 워크숍을 하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서 전략적인 방향들을 정하고 미래의 모습들을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것이 스스로 DT 추진하는 조직이 그냥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업들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미래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을 해서 1기와는 다르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2기 초반부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변으로 좀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관리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시키고요. 그래서 뭐 흔히 예전에 식스시그마 할 때 이제 블랙벨트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듯이 DT 인력들을 양성시키고 핵심 인재들한테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과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 과정을 아예 정규 과정으로 셋업을 해서 그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혹은 이제 그걸 점수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까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화들을 좀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아침 체류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사실 이제 그런 게 디지털 혁신의 어떤 큰 줄거리라면, 또 사실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IT 환경들이 조성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그런 사업부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뭐 ERP나 PLM 이런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회사들,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의 표준화, 그 다음에 정형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에 좀 이런 것들이 초반부에 좀 진행이 됐으면 오히려 조금 더 가속화가 됐을 텐데, 1기에는 먼저 좀 흔히 우리 DT 초반부에 한 5년 전에 얘기했을 때 라이트하우스 과제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해서 이게 먼저 진행이 되면 다 따라올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오히려 시간을 좀 까먹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씩 좀 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의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그런 단계로 좀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좀 오늘 좀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봉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실제로 추진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에 전자회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식품에 왔다가,
그럼 지금은 SCM을 통한 토탈 코스트 리덕션 내가 유통 쪽에 지금 저 컨설팅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지금 현재 그 산업별 특성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식품 부분인데, 전자 쪽이나 다른 쪽과 달리 식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 좀 다른 것 같아요. 첫째는 제품 자체의 어떤 유통기한이라 그런 게 정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치 산업이다 보니 납품용 대량 생산 체제에 로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는 반품이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제가 이제 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디지털 혁신 쪽인데 그 데이터 게더링을 어떻게 해볼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데 역으로 갔습니다. 반품이 들어오면 식품은 전부 폐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로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자 하면서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들여다보니까 생산은 대량 생산을 해서 개당 가공비 줄이는 게 KPI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공장의 창고에 생산돼서 쌓이고 그다음에 물류 창고로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대리점 창고로 또 갑니다. 그러면 생산되고 난 이후의 물품들이 실제 고객을 만나는 매장에 깔리는 시점이 생산된 지 3, 4개월 이상 지나야 깔리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은 얼마 선보이지도 못하고 반품되어서 폐기되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류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역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입선출이라든지 에이징 관리를 유통기한 남은 날짜를 기준으로 에이징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남았다 그러면은 사중 워닝 체제로 해서 빨리 팔든지 출고 금지를 시키든지 이런 체제로 하고 대리점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고의 3분의 1화를 하고 대신에 매장에서 판매 회전율을 높여서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생산한 지 10일에서 뭐 20일 정도 사이에서 매장에 깔리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이거의 이제 큰 효과로는 첫째는 영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가지고 재고 자체 프레시니스 즉 식품 사업의 프레시니스를 확보하는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대리점들의 어떤 그 자본에 대한 그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줌으로써 상호 윈윈 전략을 통해서 그때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있던 가불관계 해소 이런 거에 상당히 기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물류단에서의 베이징 관리 그거를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리점 경로에 있는 재고를 그 모니터링해서 일정 부분 이상 재고를 가져가면은 공급을 중단시키는 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경영에서는 반품에 대한 로스나 이런 것들이 거의 20% 수준으로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반품을 100% 보상해 주던 거를 50%로 줄여버리고 어, 그 유통기한이 경과가 되기 전에 회수를 해서 그거는 불이웃이나 이런 데 기부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시킴으로써 전체 경영의 어떤 효율을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를 획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이라 그런 거는 전부 다 제품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고 전자제품과 이 식품이나 이런 쪽에 틀린 것들은 전자제품 속성 자체가 디지털화되어 있다. 그럼 식품은 아시다시피 장기산업이다 보니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니까 APS를 그 컨설팅 받아가고 도입을 추진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 어찌 보면 컨설팅 업체가 잘못한 거죠. 그냥 형식적인 APS, 그러니까 포켓팅해서 생산에 맞추라 그런 거 해온 거예요. 제가 들다 보니 SKU 수가
수천 개가 돼. 그러니까 매주 그거를 전부 SK별로 입력을 다 해야 돼요, 수작업으로. 그러니 전부 그거 하다가 다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그런 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안 해본 사람들이 가서 컨설팅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그거 고정관념이나 그런 반발력 꺼내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처음 투입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거. 차라리 맨바닥에 시작했으면 쉬웠을 건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아픈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치유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도 반성을 좀 해보고, 기업에 들어갈 때는 좀 맞춤형이 돼줘야 되겠다. 맞춤형 디지털 혁신이 된다. 그럼 산업에 의해 그 회사의 어떤 특성에 대한 사전 이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돼야 실제로 그 회사에 기여도 할 수 있고 밸류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냥 우리 그림만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 페이지 쪽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뭐 성과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들다 보니 똑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례는 향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